안녕하세요. 전북이 참 좋다 이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진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연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전북이 참 좋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연휴를 잘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그동안은요 제대로 된 나들이도 잘 못 가셨을 것 같고 그렇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늦봄을 좀 즐기셨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오랜만에 좀 쉬니까 몸이 확실히 좀 축절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막 기운이 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이렇게 연휴 때 한옥마을 한번 차 타고 이렇게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너무너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많이 좀 나오면서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보면서 뭔가 희망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마스크를 다들 쓰고 있기는 해도요. 마스크 안에 미소가 조금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져요. 네. 그래도 이 절대 방심은 금물이라는 그쵸?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 마지막까지 꼭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 간 거리두기는 물론이고요. 직장에서도 이 거리두기 꼭 실천해야 될 텐데 네. 진영 씨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소개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자, 일단 몸이 조금 아픈 것 같다, 열이 난다, 목이 좀 따갑다, 기침을 한다, 뭐 이런 증상들이 보이시면은 한 3, 4일간은 집에서 푹 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사람 간 간격,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양팔을 벌려서 요 정도 거리에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기, 네. 이걸 꼭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초 손 씻기와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매일 2번 이상의 환기와 또 주기적인 소독도 필요하겠죠? 네, 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도록 우리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 다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의 첫 주입니다. 전북이 참 좋다에서 전해드리는 첫 소식은요. 네. 식탁 위에요. 자연이 옮겨져 있습니다, 진영 씨. 뭔가 듣기만 해도 감이 오는데 네. 다솜 씨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맛있는 음식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철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자연이 선물하는 이 제철 재료로 만든 그런 음식.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 자, 우리 또 동아 씨가 이 제철 재료로 만든 자연 밥상을 선보인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바쁜 동아 씨. 급한 마음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패스트푸드. 동아 씨, 그러다 체하겠어요. 천천히. 이거 체한 것 같은데 이거. 으이그, 급하게 먹으니까 그렇죠. 아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소화제 사러 가는 거죠? 한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런 것들만 먹으니 이렇게 안색도 안 좋고 젊은 사람이 자연 음식을 배우러 나랑 한번 같이 가봅시다. 가자고요? 예, 같이 가보시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유, 가봅시다. 누구신데요? 자연이 주는 귀한 재료로 만든 슬로우 푸드를 아시나요? 음식 가득 봄을 품고 있는 자연 음식. 지금 만나보시죠. 아니 원장님 아니 가긴 갈 건데 자연 음식이 뭐냐고요? 이 안 좋은 안색을 살리고 이 몸도 살릴 수 있는 천연 재료로 만든 자연 음식을 배우러 가보자고요. 고기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기 좋아해서 고기 없는 거 싫어요. 고기 없더라도 제철 재료로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요? 예. 일단 그럼 가겠습니다. 자연 음식을 연구하며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선보이는 유정희 원장님. 오늘 동아 씨에게 어떤 요리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느 요리들을 좀 만들어 주실 건가요? 봄철 재료들과 제 몸의 면역을 살릴 수 있는 뿌리 채소를 좀 활용한 요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뿌리 채소 중 하나인 연근은 피로 회복에 좋은데요. 봄나물은 어떤 나물이어도 돼요. 저희 주변에 있는 쑥이나 냉이 이런 것도 너무 훌륭하고요. 네. 두릅순이나 부직갱이 나물, 오가피순 여러 가지 나물을 준비했고요. 연근을 같이 준비하시면 재료 준비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약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연근과 봄을 느낄 수 있는 나물이 만났습니다. 연근에 전분질이 많지 않아서 네. 전을 부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분이나 밀가루를 조금 넣어주시면 전 부치는데 훨씬 더 맛과 건강을 한데 섞은 봄나물 연근전.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자연 요리의 핵심은 많은 재료를 쓰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주재료인 연근과 네. 나물을 빼고 나면 소금 간 약간 한 것이 거의 전부예요. 한입 크기로 잘 부쳐내면 자연이 준 선물 봄나물 연근전이 완성됩니다.
연근과 봄나물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연 요리.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과일 딸기로 비빔국수를 만드는 딸기 비빔국수를 준비해봤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을 품은 딸기 비빔면. 삼겹살이나 고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딸기랑도 좀 조화가 잘 맞아요? 비타민 이런 종류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에요. 소스를 만들어서 비빔국수를 하시면 봄철 꼭 필요한 딸기를 많이 드실 수 있는 좋은 요리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소면을 삶고요. 면이 삶아지는 동안 양념장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양념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매실청입니다. 매실청을 조금 준비했고요. 믹서에 간 딸기에 매실청과 참기름, 그리고 집간장과 설탕을 넣으면 끝! 넣고 버무리시면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어린이를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잘 삶아진 면에 양념장을 넣고 잘 버무려 주면 영양 만점! 입맛 돋우는 딸기 비빔면 완성!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음식을 배우기 위해 모여든 수강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거 자연 음식을 왜 배우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아토피를 보면서 음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자연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기 전과 후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인스턴트 식품을 가끔씩 먹게 되는데 그런 음식을 거의 이제 안 먹고 자연 식재료를 가지고 거의 먹는 식으로 바뀌게 됐어요. 자연이 주는 귀한 선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세 번째 요리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두릅하면 뭐 몸에 좋은 건 다 아시겠지만 살짝 데쳐서 초장 찍어 먹는 거 이 정도 이상으로 요리를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쌉쌀한 맛도 순화시키고 진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두릅 밀전병 무침을 준비해봤습니다. 나른한 봄,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기 위해 가장 좋은 자연 재료 두릅.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최고인데요. 파란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찬물에 헹궈서 어떤 요리가 탄생될지 기대되는데요. 간장하고도 굉장히 많이 잘 어울려요. 우리 전통 조선 간장이라고 하는 간장인데 간장을 조금 넣고요. 국간장과 고춧가루가 양념의 전부입니다. 조미료를 거의 안 쓰고 자연 음식으로만 가는데 맛이 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맛이 나나요? 조미료 많이 썼는데 못 보셨어요? 같이 보셨는데? 살짝 눈 감았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조미료라고 하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인 그죠. 거죠. 우리 전통 방식으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장류라면 첨가물 없이 정말 훌륭한 천연 조미료인 거죠. 양념된 두릅을 품은 밀전병 만들기. 밀전병 위에 두릅을 올리면 세 번째 요리도 완성.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을 정도죠. 단순히 데쳐서 먹는 두릅이 지겨우세요? 두릅 밀전병 무침 도전해보세요. 뽑아. 지금 뽑았으면 좋겠구만.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한지도 몰랐어요. 푸르름을 머금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숲. 그 자연 속에서 즐기는 음식은 어떤 맛일까요? 저는 딸기를 뭐 그냥 음료로만 먹어봤지 이렇게 음식에 조화를 해서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못 먹겠다, 안 어울리겠다. 생각했는데 나의 오판이었어요. 향이 일단 너무 자연 향이 나면서 너무 좋고요. 예, 더부룩하지도 않고 맵지도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이 준 재료로 만든 음식을 천천히 즐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슬로우 푸드의 매력 아닐까요? 자연 요리 하면은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가 만들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이들 입맛을 맞추려다 보니까
음식 자체가 자극적이 되고 그런 걸 너무 찾는 게 걱정이 돼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간편하게 잡채 같은 거 이렇게 채소 많이 넣어서 해주고 그런 것도 하면 해달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 같은 거 이렇게 간단히 부쳐주면 그런 거 해달라고. 자연 음식이 애들하고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요리 활동을 같이 집에서 하면 먹게 되면서 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음식이 주는 느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맛도 면역력도 업 시킬 수 있는 자연 음식.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자연이 그대로 밥상에 와 있네요. 아, 그쵸? 싱그럽네요. 신선하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딸기로 양념장을 해서 비벼 먹죠? 아, 좀 맞아. 신선하고 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두릅이 참 생각이 났어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두릅. 네, 이 노래 아시죠? 제대로 하셔야죠. 네. 아니 저는 이 두릅의 원래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아, 이제 평소에 좋아하세요? 네, 초고추장을 찍어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네. 오늘 봤던 이 전병 무침, 참 맛이 색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두릅도 참 좋았고요. 네. 무엇보다 이 제철 음식을 이 밥상에 놓으면요, 우리 가족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음식의 90%는 재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제철 재료로 만든 자연 밥상, 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만나볼 소식은요, 은은하고 향기로운 커피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진혁 씨,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세요? 아, 저는 보통 한두 잔 정도 먹습니다. 방금도 한 잔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한 잔 하셨어요? 네, 한 잔 했어요. 네. 아우, 사실 시원해요. 한 잔 하니까. 어떻게 보면요, 커피는 이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음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커피를요, 우리의 고장 순창에서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자칭 커피 마니아라고 본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다니는 우리 지은 씨가 순창 커피를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지은 씨와 이 순창 커피의 만남 어떨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각오에 찬 눈빛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준비 중인 지은 씨인데요. 은은하면서도 향긋한 향이 나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하루를 즐겨봅니다. 맛있는 커피 먹고 싶다. 현대인에게 빠질 수 없는 기호식품이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료 1위 커피. 주로 열대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커피 열매를 고추장의 고장 순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은 커피의 무한 매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드디어 순창군의 국내산 커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커피는 보이지가 않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아니 커피 뭐 열매가 있다더니 이건 그냥 체리인데 체리? 리포터님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기 커피 열매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리 같은 열매밖에 없는데요? 이게 바로 커피 열매입니다. 하나 드셔보시면 커피가 나오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먹어보는 빨간 열매. 뭐가 씹혀요? 붉은 열매 속 감춰져 있던 이게 바로 커피. 나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피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드셨던 것을 커피 체리라고요. 지금 씨앗이 나온 것을 파치먼트라고 합니다. 이 파치먼트를 우리가 씻어서 말렸을 때를 생두, 이 생두를 볶았을 때를 원두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두. 저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이거 다 따가도 돼요? 아유, 원하시면 따가셔야죠. 진짜예요? 일하지 않은 자 가져가지도 말라. 지은 씨 쉽게 얻는 건 없어요. 뭐가 잘 익은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빨간 게 빨갛고 이렇게 예쁘잖아요. 이런 것만 따시면 돼요. 좀 빨간데 이게 조금 더 표시가- 이쁜 거. 네. 어머, 이거 완전 좋아. 한 번에 따도 되죠? 탐스럽게 익은 열매를 골라.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집에 가서 쌈 싸 드시려고요? 일하기 전이랑 뭐 후랑 커피에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커피 원두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산도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커피 대해서 좀 몰랐던 거 그런 거 좀 알게 되고 입도 좀 까다로워지셨겠어요. 그러죠. 아마. 2016년부터 커피나무를 재배하며 5년간의 연구를 통해 국내산 커피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결실의 수고
바로 순창군과 연구원들의 수많은 노력 덕분인데요. 이거 우리 순창 커피 홍보 한번 하시죠. 저희 순창군에서는 그 미생물을 접종하여 또 기능성 물질인 클로로제닉산과 카페인산이 함유되어 있고 또 부드러운 맛을 함유되어 있는 발효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창군의 특별한 커피를 맛보러 부푼 기대를 안고 가는 지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여기 발효 커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저 이거 따왔어요. 이거 있으면 발효 커피 먹을 수 있죠? 일단은 요 원두로는 저희가 지금 분석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빠르면 한 달 아니면 이제 최적의 커피 맛을 보시려면 한 1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1년이요? 네네. 커피 나무에서 나온 생두는 이곳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모이는데요. 좋은 발효 커피를 만들기 위해 현재 연구 진행 중입니다. 발효 커피 만드는 게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발효에 따라서 이제 커피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커피에 맞는 미생물들을 선발해가지고 얘네들이 최적의 맛을 낼 수 있게 발효시켜주는 조건을 잡는 것. 저희가 이전에 개발했던 발효 커피는 이제 카페인 함량이라든지 카페인 함량이 조금 낮아지고요. 얘들이 가지고 있는 좀 기능성 성분, 생리활성 성분들이 좀 한 10%가량 높아지는 효과를 봤습니다. 아, 오늘 못 먹어서 어떡해요. 너무 아쉬워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만들어지는 대로 항상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주인공이 있는 곳 도착. 안녕하세요. 혹시 커피의 고수 맞으신가요? 열심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이희두 교수님입니다. 생소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작업실. 한눈에 봐도 커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교수님, 이게 지금 뭐예요? 뭐 하고 계셨어요? 로스팅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아주 희한하죠? 네. 이 뻥튀기 기계입니다, 지금. 아니 제가 그동안 본 로스팅 기계는 막 이따만한 그렇죠. 그런 기계였는데 평범함은 물러가라. 특별함으로 승부한다. 뻥튀기 기계로 커피를 만드는 이희두 교수님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뻥튀기에 대한 그 추억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그걸 뻥튀기 기계로 어떻게 로스팅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이걸 이제 고안을 하게 됐어요. 와, 제가 오늘 제대로 찾아왔네요. 지금껏 커피를 마시기만 했던 지은 씨가 첫 로스팅에 도전해 보는데요. 약 10여 분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정성껏 로스팅하면 풍미 가득한 원두가 나옵니다. 교수님 어때요? 저 잘 볶았나요? 아, 색깔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요? 이 정도 뭐 프로 이상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 또 이거 바리스타 대회 나가야 되나? 어? 아, 나가면 이 정도 하지 않나 아, 생각이 1위는 누군데요? 첫 로스팅으로 얻은 원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원두를 갈아봐야겠죠. 현란한 손목 스냅으로 열심히 돌려주면 지은표 커피 완성. 커피는 이제 4가지 문을 열어라는 말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코를 열고, 그다음에 귀를 열고, 그다음에 입을 열고, 마지막에는 그 마음을 열어야 그 커피 안에 온갖 정성, 사랑, 배려, 위로, 힐링이 들어가 있을 때 진정한 커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마시는 이를 위한 마음과 만드는 사람의 온기가 담겨야 진정한 커피라고 말씀하시는 교수. 커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맑은 날씨에 너무 좋죠?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그런 커피가 아닌가. 천국 같아요. 아, 천국? 진짜. 여기는 교수님의 아지트인 거죠? 카페가 아니네요? 뭐 친한 친구들, 아니 뭐 이 근처 이웃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는 공간입니다. 이 커피를 통해서 어떤 사랑과 배려와 때에 따라서는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커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계신데요. 교수님,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요? 소스펜디드 커피를 미리네 커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커피를 통해서 어떤 사랑과 배려와 때에 따라서는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커피 박물관 정도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나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 속에서 익숙해진 커피.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힐링을 주는데요. 커피는 생각에 따라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저는 커피라 그래서 네.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런 커피 열매 우리 고장 순창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방금 보셨던 그 커피 열매가요. 무려 5년 동안 연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합니다. 네. 수확하기까지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열정과 사랑을 쏟았다고 해요. 그래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요, 현재도 이 좋은 열매를 좋은 커피로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커피가 이 생산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 전에 보셨던 그 순창군 커피 외에도 네. 우리 교수님의 커피. 저는 이게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은 사랑, 위로, 배려가 들어간 커피가 진정한 커피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커피는 딱 마시면은 뭔가 색다름을 넘어서 특별함까지 막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이런 커피 철학도 대단하지만요. 이 외에도요,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운동 있지 않습니까? 미린의 운동. 그리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이 서스펜디드. 이런 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순창군의 새로운 커피와 우리 교수님이 커피에 대한 열정 또한 변치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솜 씨, 저는 요즘에 뉴스 보기가 참 싫습니다. 왜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불편해요. 그 아동 성착취 사건, N번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N번방 개설자는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자료를 올리도록 요구하면서 대놓고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환영한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영 씨는 또 딸을 가진 입장이니까 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진영 씨는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 사건이나 네. 아니면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죠. 이런 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미워요. 진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자리에 또 박수현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나요?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이 피해 아동의 숫자는 약 3,600여 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네. 아동 말고 그 청소년까지 모두 포함을 한다면은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겠죠. 매년 증가하고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반절 이상이 강제추행이에요. 강제추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뒤로는 강간, 성매매, 유사강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또 이렇게 들으니까 네. 굉장히 충격적이고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다면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사건은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굣길에 만나게 됐고 이 남자가 뭐 인사도 하고 뭐 어디에 갔다 왔니?라고 이야기도 하고 군것질거리도 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우리 집에 가서 뭘 보여줄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라고 아이를 유인한 뒤에 집에서 아이의 뭐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졌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웃 주민이니까 경계를 좀 덜 했을 텐데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종결이 났나요? 1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있었고 또 일정 기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한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같이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아동은 가해자들을 압도할 만한 힘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가해자로부터 비밀을 지키라고 강요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가해자가 아이에게 이것을 어른들에게 말하면 네 동생을 괴롭히겠다 이런 식으로 강요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 지금 말을 잃게 만드네요. 정말.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요. 실제 아동 성범죄 절반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통계를 보자면은 가족이나 친척 외의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47%라고 하고요. 네.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경우가 18.4%라고 합니다. 특히 강간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 아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무려 77%라고 하고요. 77%. 아, 지금 듣기만 하는데도 막 속이 화가 끓고 나요. 화가 나는 것 네. 같아요. 피해 아동이 무엇보다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유, 그렇다면 이 성폭력 피해를 받은 아동들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북 해바라기 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4시간 동안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 접수를 받고 있고요.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면 법률 지원 그리고 의료 지원을 하고 있고 아이를 위한 심리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혹은 내가 아는 아이가 이런 어떤 사건을 겪었다면은 이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을 해보면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아동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네. 그 부모님도 그래. 같이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부모님도 같이 심리 치료를 받으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교 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수위와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남학생이 여학생을 추행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니면은 동성 친구들끼리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어떤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은 학교 내에서 학폭위라는 이제 위원회가 열려서 네. 어떤 처벌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법률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라 지역 교육청 내에서 학폭위를 열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네. 학폭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학급 교체 아니면 심하면은 전학이나 퇴학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바로 아동 성범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방법 이런 것들이 딱히 있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아이에게 아는 사람의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에게? 네, 아이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마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모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범위를 이제 본인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엄마, 아빠, 할머니를 뺀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또 너의 몸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이 사실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돼요, 싫어요라는 표현을 아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강한 의사 표현을 직접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화가 나고 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저도 딸 키우는 한 명의 아빠의 입장으로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여기 쥐똥섬은 주로 그 동절기 그 11월하고 12월, 1월에 사진 작가분들이 일출 사진을 찍으러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 모든 공간이 저한테는 다 놀이터였어요. 바다에 나가면 뭐 신기한 돌도 있고 조개 껍질도 있고 또 발목까지 들어가면 물고기도 있고. 주민들 보시면은 그 정도 많고요. 마음도 되게 여리시고 바다를 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딱 사라지고 뭐 도시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시잖아요. 그때 바다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문여도가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 다솜 씨는 혹시 회 좋아하세요? 아유, 그럼요. 너무 어. 좋아하죠. 드셔보신 회 중에 가장 맛있는 회 1위 꼽자면 뭐가 있습니까? 1위, 저 방어회요. 방어회. 네. 아, 방어회도 참 맛있죠.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방어회보다 맛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글쎄요. 기대를 어떤 회죠?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전남 목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생선이라고 하는데 무려 전설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해요. 네. 기대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걸 먹는다는 거 들어서 오늘 물고기는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봐봐요, 자연산만 취급한대. 와우. 오늘의 이 물고기는 뭔가요? 전설의 소돔이라고 심해 500에서 400, 600 그런 심해에서 사는 고기인데 낚시료도 잡지만은 이번 것은 제주군에서 안강망 배가 그물로 잡는 거예요. 가격대도 보통 한 이 정도 크기만 한 500만 원 정도 가는 500만 원 정도 가는 500만 원 정도 가는 이게
전남에서 첫 곡인가요? 아니면 전국에서 첫 곡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올해 끝났네요. 전국에서 처음이고 오늘 저희가 처음인가요? 예. 한 해에 보통 한 2마리 정도는 기본으로 파는데 올해는 이제 처음 났어요. 그럼 아예 안 잡히는 예, 아주 아예 안 잡힌 애도 있었어요. 이것은 아주 귀한 거. 뭐예요? 아랫입 입술. 아니 근데 입술이 이렇게 커요? 이게 입술이래요. 예. 저희 이 해는 거의 기름장입니다. 입술에 생각하니까 약간 미안하긴 한데. 족발에 있는 그 맞아. 껍데기 네, 부분. 맞아. 거기랑 좀 비슷하네요. 근데 더 담백한. 그리고 그것은 독도말. 나 진짜. 이렇게 알이 안 터지게 막 하듯이. 근데 안 뻑뻑해요. 위. 위. 이거 아주 맛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전체 위에 이게 저 진짜 맛있어. 애간장 녹이는 간. 저는 순대도 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맞아, 간 잘 먹더라. 완전 요 낚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선상에서 잡으면은 요 회를 잡는 껍질. 이게 제일 고소하네. 이게 진짜 고소하다. 그래요? 응, 이게 제일 고소해요. 돼지 껍데기를 엄청 고급스럽게. 아, 맞아. 요 턱 밑에 희망사. 생긴 건 염통. 예. 사람 뭐 나 진짜 맛있어. 말캉말캉해요. 완전 말캉말캉해요. 씹을수록 이게 부서져 나가고 있어. 난 이제 약간 순서를 기다리는 느낌인데 여기 넘어가야 돼 빨리. 와야 돼. 너무 먹고 싶어. 이제 예행 연습은 끝났다. 메인이야. 근데 이게 다 부위가 다 다른 거예요? 네, 다 다른 거예요. 진짜? 네. 순서를 부위가 엄청 많은 갈비부터 막 먹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갈비살. 갈비살부터? 아니 근데 엄청 도톰해요. 갈비살. 아니 이게 원래 일반 회는 엄청 얇잖아요. 엄청 꼬들꼬들하네. 뱃살. 뱃살. 나 뱃살 좋아하거든. 내 얼굴 비쳐요? 안 비치죠? 뱃살. 그러니까 회에서도 뱃살을 가장 보편적으로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할 거는 뱃살이 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봐봐, 뱃살은 양이 먹고 있어. 양이 뱃살하고요. 갈비살은 한 20명이나 드실까? 20명 못 드시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브리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게 회에서 나는 소리예요.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어. 기분이 너무 좋아. 짠할까요? 지리탕을 또 먹어봐야죠. 맛을 봐야 되는데 지금 지리탕 먹을 수 있나요? 제가 지리. 네. 네. 보통은 회도 중요하지만은 국물 한번 드셔봐요. 네, 소고기 요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올갱이 같은 거 그런 맛이 있어. 사람으로 하면 척추. 여기하고 여기 안에 가운데 보면 그 물렁뼈 있잖아요. 우와, 그거는 지리탕 하면 엄청 맑고 막 그런데 얘는 약간 사골 육수 같이. 우와, 냄새 장난 아니야. 그 약간 닭 곰탕 먹는 그 냄새 나. 이거 계속 끓이신 거예요? 아니면 아, 진짜 맛있다. 기가 막히다. 뼈만 넣는데 우리 가은 씨 방금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하성님한테 금요일 날 예약해놨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맛보실 수 있게끔 제가 포장을 또 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0년 처음으로 잡힌 도톰을 먹었는데 이제까지 내가 먹었던 회는 회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먹었던 지리탕은 지리탕이 아니었구나. 사실 생각보다 저는 아까 그 1인상 가격이 저렴해서 놀랐어요.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도톰이면 훨씬 더 비쌀 줄 알았는데 충분히 먹을만하다. 하나 생선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식감도 다 다르고 이래서 싼 걸 먹는 거는 약간 이유가 있지 않나. 맛이 또 그렇게 비싼 맛이 나고 고급스럽고 그렇네요.
아니 지금 영상 속에 생선이 이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는 좀 작은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요? 이 정도 같은데? 아예. 175cm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제가 180이 좀 넘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좀 작은 거죠. 아니 그런데 175cm만 해도요. 전설이라고 부를만 하네요. 그렇죠. 네. 진짜 어떻게 생선이 175cm입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특수 부위 보셨잖아요. 입술. 입술을 회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이게 깊은 심해에서 크는 생선이라 그런지요. 깊은 바다의 맛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 돛돔이 이제 한 해 동안 잡히는 마리수가 몇 마리가 안 된대요. 네. 그래서 꼭 기회 되시면 특수 부위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다 먹고 나서 나중에는 탕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리탕까지 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네. 배고파지는데. 자,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가 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려고 공부를 한다. 딱 이런 말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 74년 한평생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온 특별한 분을 소개합니다. 나는 항상 도전하면서 살아요. 한현자 어르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오늘 뭐 하고 계셨어요? 놀지요. 테레비 보고. 활발한 성격의 어르신이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나는 TV를 보면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일반 프로는 안 보고 그 여행하는 것이나 지금 뭐 등산하면서 보여주는 거나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저거 보면 어느 시절에 맞춰서 북한산 가고 싶다. 나라면 이렇게 찍겠는데 저 작가는 저렇게 찍었네. 나도 저렇게 찍어봐. 뭐 그런 생각. 그 성격 어디 가나요? 집에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간만에 손님이 찾아와 신이 난 어르신, 자랑할 게 있다고요? 내 보물인데 내 자랑거리. 일로 와봐. 내 자랑거리. 이것이 50년 된 자랑거리네. 이 속에 한현자 어르신의 배움의 역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1990년부터 배우기 시작한 사진, 2004년 사진협회의 인정을 받아 16년째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사진가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99년, 2002년, 2003년 이 사진들도 어르신의 작품. 이걸 직접 다 찍으셨다고요? 정말 멋집니다. 작품이네 작품. 사진을 찍은 후에 더 좋은 작품을 위해 보정도 직접 합니다. 사진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죠? 어쩌다가 사진을 그렇게 사진기를 꼭 갖고 있냐고. 사진기 바꾼 것이 몇 개를 바꾼지 몰라. 그리고 이제 강주대학교 교육원의 한우 교수님한테 다니면서 지금도 지도를 받고 내가 못 오면 가서 맨날 물어보고 귀찮게 하고. 그렇게 사진에 빠지시고 사진의 매력을 어디서 느끼셨어요? 그 내가 누군가 사진 찍어주면 그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모습 그거 보면 그냥 내가 그냥 좋아 죽겠지.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절대 돈 안 벌었어요 사진으로. 그냥 해주고 싶어. 무조건. 꿈이 많았지만 펼칠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사진을 배우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그 자신감은 무한도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 공부를 어려서 어려웠다겠지. 형편이 팔남매라겠지. 근데 아들 가르치려고 딸들을 안 가르쳐. 그 바람에 정식 코스로 학교를 못 다니고 검정고시 봤어. 그래가지고
송원대학을 들어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려고 그러고 또 시대에 뒤떨어질까 봐 또 맞춰서 좀 살아보려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다녀보고 94년이네. 늦은 나이에 딴 대학 졸업장의 의미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위한 점심 준비에 나섰는데요. 어르신이 제일 좋아해 이거. 그래갖고 4,000원 한 덩어리에 4,000원 때도 사다 드렸어. 근데 지금은 1,500원이더라. 싸졌어. 바쁘다 바빠. 빠른 손놀림으로 반찬 뚝딱 만들어 놓은 뒤 어머 어디 가세요? 곱게 화장을 하시는데요. 뭐 잔뜩 내신 거 보니 어머니 어디 중요한 약속 있으신가 봐요. 어디 가세요? 네. 덕지강 가요. 행복날. 친구들 만나. 대학을 졸업했지만 한현자 어르신은 아직도 학생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해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하셨다고요. 오랜만에 만나 더 반가운 복지관 친구들. 어째 오늘 무슨 날인가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송덕마을TV 팀 크리에이터들이고요. 이렇게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조금 중단을 하게 되셨는데 개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근황이나 여러 가지를 조금 어르신들 보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자자, 평범한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광산구 대표 실버 크리에이터들인데요. 그중에서도 한현자 어르신은 송정마을TV의 대표적인 크리에이터. 어떻게 영상까지 도전하게 됐을까요? 사진을 관심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앞만 봐도 미디어 시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동영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동영상을 시작했어요. 실버 크리에이터들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교육은 끝났지만 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긴 했지만 저희의 이름은 뭐겠어요. 송정마을TV 팀이잖아요. 오늘 간단히라도 짧게라도 저희만의 영상을 조금 오늘 만들면 좋겠어요. 오늘은 조금 어떤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나는 노래 한 곡 해갖고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멋진 공연장이 무슨 필요인가요? 카메라를 켜는 그곳이 무대이자 스튜디오가 됩니다. 불타는 열정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사 오케이. 어르신들에게 크리에이터 도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젊었을 때 무대 봤던 거 그것을 하고 싶고 도전이라는 것이 한이 없더만요. 제 나이가 지금 86인데 배워가지고 놈한테 안 떨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금방 돌아서면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갖다 착오가 생기기도 하는데 열심히 더 노력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신우. 안녕. 이 정도면 훌륭하지요. 아 그래도 자기 반주가 없으면 내가 노래를 하겠냐. 그렇게 지금 우리 노래 그 시기 영상 찍으러 와요. 잘 불러볼게요. 노래 부를 거예요. 아니요, 이 언니가 반주에. 하시는 말씀이 언니 노래 한 곡 요리 해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타 한번 쳐볼게. 한번 노래 불러보세요. 그리고 지금 마음 맞춰서 가는 길이거든요. 오늘의 가수 한현자, 기타리스트 한정숙. 두 분이 뭉쳐 어떤 공연을 펼칠지 기대가 되는데요. 스튜디오로 꾸며진 이곳은 한현자 어르신의 작업실입니다. 영상은 장비빨이라고 하던가요? 영상용 카메라도 준비 완료. 설치부터 구도 잡는 것까지 척척. 네모진 의자에 앉아봐. 이렇게 하려면. 이거 참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생아 뭔 노래 할까? 트로트로 요 보릿고개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한번 해보지. 눈물 날 때 있으면 울고. 맞다. 찍는다. 이번 콘텐츠는 바로 노래.
흥나는 통기타 선율 좋고 아야 오지 마라 해거닐라 구수한 창법의 노래까지 아따 좋다. 괜찮았을까? 아직 한번 보자. 응. 영상을 옮기고 거침없이 편집을 시작하는 한현자 어르신. 11초고 10초 뭐 이것이 거의 다 갈 때까지인데 여기에가 음악이 나온가 보게. 있는 노래 한 곡 불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해보게 들어보세요. 그러고 들어가. 근데 자기 얼굴은 안 나오고 말만 나오고 딱 얼굴 안 나오게? 얼굴 안 나와도 관계 없지 않을까? 놓고 한번 이제 돌려보게. 날짜는 또 2020 4월 며칠이냐? 14일. 14일. 그 화려한 기교를 여기다가 붙여서 좀 더 멋있게 더 좋은 쪽으로 보여지고 싶은데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 그 노래 그 구절하고 이냐만 그 효과가 맞았어? 딱 맞네.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효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줍니다. 드디어 편집 끝. 야, 이 정도면 괜찮았지. 야, 이거 유튜브에 올리자.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고 모두들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재미있는 노래 한 곡 불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해보게 들어보세요. 우리도 한번 봅시다. 화려한 조명, 노래 큐. 박수 박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악기가 부르고 싶어서 아코디언을 배우려고 악기도 사놓고 또 사진하고 영상을 하다 보니까 드론이 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도 배우고 싶어서 드론도 준비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이든지 한 가지씩 도전해 보십시오. 아이고 좋다. 박수. 오늘따라 이 노래를 부르니까 가슴이 울컥해서 우리 어머니 갑자기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생각나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요 위기만 잘 극복하셔서 더 멋있게 힘차게 살아보시게요. 힘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화이팅입니다. 도전에 정해진 나이가 있나요? 도전하는 순간 빛나는 청춘 시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도전해보세요. 무한 도전! 야, 정말 말 그대로 크리에이터시네요. 네. 뭐 기획, 촬영, 편집까지 정말 전문가 수준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는요 드론을 배우기 위해서 이미 드론까지 구입을 하셨대요. 네. 74살의 한은자님 진짜 말 그대로 무한 도전이네요. 무한 도전.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 이 배우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신다고 하신 우리 한현자 여사님, 저희도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건강하게 또 열심히 앞으로도 도전하시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 오는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학교 오프라인 개학이 진행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학습하느라고 아이들도 물론 불편했겠지만요. 네. 학부모들이나 교사분들도 참 어려움을 함께 보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네. 그 노력이 이제 헛되지 않도록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시립 합창단에서는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전북 도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치유 창작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후유증이 정말 최소화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마지막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공명은 그대가 있어 우리는인데요. 모든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잊고 다시 일어서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전주시리 합창단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잘 감상을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